자, 이번에 이제 그죠? 1주택하고 부수 토지까지 우리 봤고, 그죠? 다음에는 이제 2년 보유 요거 하기 전에 잠깐 교재 요 부분 잠깐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요거는 325쪽 한번 보세요. 예, 그 325쪽에 예, 그 보면은 참고란 있죠, 그죠? 예, 1주택의 판정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1번 한번 보고 갈게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요거는 요 나왔었고, 그죠? 두 번째, 1세대 1주택과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1세대 1주택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요게 법 규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답니다. 상가. 이거 상가는 주택 아니잖아, 그죠? 요게 뭐죠? 1세대 1주택. 그렇죠. 상가와는 관계없다, 그죠? 그 말이고. 3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 점포나 상가로 사용하다가 양도했다. 그럼 뭐로 보죠? 점포나 상가로 보겠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음 네 번째,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당연하죠, 그죠? 오늘 내가 판매한 날, 양도한 날 현재다. 알겠죠? 예. 다섯 번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되면은 이것도 1세대 1주택 간주해 준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따 요거는 보세요. 내가 집이 하나 있었다, 그죠? 요 집이 하나 있는데 요걸 팔았습니다. 양도하고 요걸 하나 샀죠. 집을 하나 새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요걸 팔았으니까 요 집 가있으면 1주택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자, 그런 말 매수자가 그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등기를 지금 현재 이전이 안 돼 있답니다. 그럼 내 앞으로 몇 채가 돼 있죠? 두 채 돼 있잖아. 내 명의로. 그 이런 경우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인데 요게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은 요 집 1주택으로 봐주겠답니다.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다음 여섯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남편 명의로 요 토지는 남편 명의고 요 건물은 배우자 명의랍니다. 명의가. 요거는 남편 명의로 되고 마당, 그죠? 토지, 부수 토지, 요거는 건물은 배우자 명의다. 그럼 몇 세대죠? 네? 세대는 1세대죠. 1세대잖아, 그죠? 1세대 몇 주택? 1주택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죠? 예, 다음. 예, 7번, 예, 7번하고 그게 8번하고 그거는 잠깐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7번하고 8번은 보세요. 이 집 한 채 있다, 그죠? 요 집이 있는데 요 집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투자를 만약에 사면서 50% 투자했고 을은 30% 투자했고 병이라는 사람이 20% 투자해서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1억짜리를 이 사람은 5천만 원 투자, 3천만 원, 2천만 원 투자했다, 그죠?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이죠? 예? 각각 1주택입니다. 각각. 갑도 1주택, 을도 1주택, 병도 1주택입니다.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알겠죠? 거기 나오면 7번입니다. 7번. 한번 읽어보세요. 각자 1주택이잖아. 그죠? 각각 7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합니다. 그죠? 공동 소유자가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을 본다. 각각 1주택입니다. 각각 1주택. 알겠죠? 예, 그러면 갑도 1주택, 을도 1주택, 병도 1주택 소유자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 또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2주택자 되어버리잖아. 그죠? 예, 이런 거. 그런데 그 8번 보면은 그 8번은 뭐냐 하면은 요 집을 요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집을 그죠?
상속을 받았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요거는 형제간끼리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그죠 존속끼리 상속 받아서 공유하고 있답니다. 요 경우에는 이거는 남남끼리잖아 그죠? 요 경우에는 한 사람 주택으로 본답니다. 상속을 받아서 공유하고 있다. 뭐 큰아들, 적은아들, 뭐 딸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한 사람 주택으로 본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죠? 그 한 사람이 요걸 우리 법에서 요게 그 8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8번 내용인데 첫째 상속받을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만약에 이렇다면 갑이 제일 크잖아 그죠? 갑 소유로 보고 만약에 상속 지분이 큰 사람이 없다 똑같으면은 거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살았던 아들입니다. 거주자이랍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 거주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나이 순서 연장자 순서로 주택의 소유자를 결정한답니다. 이렇게 아시죠? 요게 8번인데요. 그 7번은 요거 남남끼리 공유하고 있다. 그죠? 이거는 남남끼리. 그죠? 남남끼리 공유하고 있는 거는 각각 1주택으로 보지만은 요건 상속을 받아서 그죠? 예, 공유하고 있으면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지분이 큰 사람, 이 사람 없으면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 없으면은 나이 순서. 이래죠? 요게 8번입니다. 7번하고 8번. 다음 9번. 9번은 1주택 또는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주택이 있는데 요 주택에 요렇게 토지가 있잖아. 그죠? 요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그럼 요걸 몽땅 팔면은 비과세 맞죠? 비과세인데 만약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일부를 팔았다. 일부를 팔았다.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즉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말하자면 수용 도로가 났다. 이런 도로. 우리 마당으로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부가 들어갔죠. 요게 수용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수용은 뭐로 본다 그랬습니까? 양도로 보잖아. 그죠? 양도.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일부 양도잖아. 일부. 전부 양도가 아니고 그냥 항상 우리가 그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하더라도 전부 양도가 아니고 그 일부를 양도하면은 요거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과세합니다. 일부를 양도하면은 또 요런 경우가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시골에 가면은 왜 저기 집이 한 울타리 속에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뭐 사랑채가 있잖아. 그죠? 한 집 안에 시골에 그죠? 이 안채, 뭐 바깥채 상이 있다 그죠? 요 집 사랑채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요게 1세대 1주택. 이게 1주택이지 3주택 아닙니다. 한 울타리 속에 있는 거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2년 보유했습니다. 요걸 세입자 갑한테 팔았습니다. 요거는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과세. 요걸 몽땅 팔았을 때는 비과세인데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됩니다. 그래서 일부 양도는 과세한다. 아셨죠? 과세. 그 내용이 9번에 나와 있습니다. 9번.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다. 주택이나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는 요거는 1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 과세하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음에 10번.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알겠죠? 내가. 그러면 비과세 받을 거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잖아. 그죠? 집 2채가 있는데 요걸 내가 같은 날 동시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요거는 세금 내고 요거는 안 되겠다. 요래 내가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내가. 그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0번.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해는 되죠? 그죠? 11번. 사용인이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거잖아. 그죠? 숙소 같은 거는 제외. 그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콘도미니엄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외.
물론 거기 하나 빠져가 있네. 그죠? 뭐도 제외다. 별장도 당연히 제외, 이런 거 제외다. 아셨죠? 여기 1주택. 됐죠? 그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일부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한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합격을 하시고, 실무 이제 하실 때 그 실무 그 책자를 하나 보셔야 됩니다. 실무. 뭐 강의 들을 필요는 없고, 요 실무 책자 이렇게 굉장히 좀 큰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게 3일 회계 법인에서 나와 있는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지방세법전이 있습니다. 3일 회계법인. 여기가 가장 정평이 나 있고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실무 책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래 볼 겁니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엄청 많죠.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한 12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내용이 다양하죠.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무와 관련되니까 그거는 그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잖아. 그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정도 나오니까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보유하는 거,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책 한번 보세요. 2년 보유. 그 2년 가는 거, 그죠? 329페이지입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보세요. 329쪽에.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보유기간이라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몇 년 보여야 된다? 2년 보유. 그럼 뭐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렇죠. 등기부등본 이런 거. 아시겠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셨죠? 보유기간은 등기부등본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 이런 겁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거. 거기 보세요. 참고로 한번 봅시다. 1번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 우리 주민등록상 그죠?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다. 그거는 거주기간입니다. 거주기간. 자 보세요. 요거는 무슨 기간이죠? 보유기간이잖아. 보유하고 거주는 다르잖아. 그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안 살아도 되고 거주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보유. 아시죠? 거주기간은 뭐로 따진다?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전출일자다. 그죠? 두 번째. 보유기간은 그 두 번째 보유기간은 뭐라 했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거구나. 그죠? 3번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간을 모두 통산한다. 통산한다는 건 합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합산한다. 1번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불타버렸습니다. 도계 무너졌다. 노후 오래돼서 멸실돼 버렸습니다.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뭐한다? 합산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보세요. 내가 집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집이 있었는데 집이 만약에 노후돼서 여기 또는 불이 나서 불타버렸습니다. 그죠? 요게 무너지고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요 집에 내가 1년 살다가 요게 불타버렸습니다. 그죠? 불이 나서 없어지고 새로 짓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건축하는데. 그래서 다시 집을 하나 완공했죠. 그죠? 요게 집에 내가 또 2년 살았습니다. 보유기간 몇 년일까요? 예, 거기에 나와 있잖아. 요 내용이 조말이잖아. 그죠? 거기 한번 보세요. 1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주하거나 그죠? 소실됐다면은 또 그때까지 거주했던 기간하고 보유했던 기간 모두 합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거주했던 기간은 이 기간이잖아. 그죠? 또 요거는 보유기간이잖아. 그죠? 요걸 모두 뭐 해주겠다? 합산한다. 3년 6개월 봐준다 이겁니다. 아셨죠? 모두 통산한다. 예, 3년 6개월이다. 다음 2번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다. 비거주자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거주자는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3년 살다가 우리나라에 기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뭐 해주겠다? 합산해 주겠다는 이야기다. 아셨죠? 예, 통산한다.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동일 세대다.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다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뭐죠? 동일 세대로 본다. 당연하잖아. 그죠?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해 주겠답니다. 아셨죠? 합산한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2년) 살다가 그죠? 사망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상속. 아들이 요걸 1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양도 팔았습니다. 보유기한은 몇 년일까요? 아버지가 2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그죠? 그 아들이 1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면은 보유기간은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예? 3년입니까? 예. 그러니 원칙을 항상 아세요. 우리와 지난 시간에 취득시기 할 때 상속은 항상 언제를 시작한다 그랬죠? 상속 개시일이잖아. 사망일입니다. 원칙이. 그러면은 돌아가신다는 게 이날 상속받은 날로부터 요 날까지가 보유가 맞죠? 요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인데 단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세대. 동일 세대. 그러면은 합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 해준다. 요게 예외. 그게 항상 원칙과 예외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게 원칙인데 요게 뭐일 때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 한 집에 같이 살았다. 그죠? 아,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동일 세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거나, 예, 또는, 요게 우리가 법에서 하나 주어집니다. 세율의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항상 요걸 합산해 주겠답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입니다. 세율 기간. 예.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6에서 40%, 1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40%, 1년 미만은 50% 있잖아. 그죠?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 요 기간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원칙은 요 날입니다. 요걸 가지고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할 때 요 2년이 요 날부터 2년입니다. 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잖아. 그죠? 3년 이상 할 때도 요 날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단 언제일 경우죠? 단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죠? 같이 살았으면은 요 날부터 해준다. 알았죠? 아, 요게 원칙과 예외다 하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 됐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이제 됐고, 이제 보기는 알았다. 그죠? 아, 요 2년 보유는 이제 됐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요 2년 보유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2년인데 첫째, 둘째, 셋째. 자, 앞으로 잠깐 한번 볼까요? 보세요. 내가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있죠? 요런 장기 임대주택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에 내가 5년 살았습니다. 임대주택에 산다는 거는 임차인 신분이잖아. 그죠? 우리가 아까 2년 보유라는 거는 등기부 등본을 본다 그랬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는 결국은 등기된 기간이 보유기간이잖아. 그죠? 내 앞으로 등기된 기간인데 여기에도 하나 예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있죠? 가등기를 했으면 요 가등기 기간은 요거는 포함 안 해줍니다. 요거는 제외됩니다. 등기한 본등기만 합니다. 본등기. 가등기는 제외되고 내가 3년 이상 임대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 앞으로 등기 안 되잖아. 내 거 아닌데 뭐 그죠? 빌려서 사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내 앞으로 이걸 이제 분양받았습니다. 임대주택에 살다가 내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1월 5일 날 여기 이제 취득했잖아. 그죠? 오늘 취득했습니다. 내가 내 앞으로 분양을 받았다. 요걸 분양받고 요걸 내가 팔았습니다. 1월 9일 날 팔았습니다. 며칠 보유했죠? 예? 1월 5일 날 내 거 되었습니다. 그죠? 5일 날 내 거 되었다가 요걸 8일 날 아니 9일 날 팔았네. 그죠? 며칠 보유했습니까? 예? 5일? 5일입니까? 4일입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 계산인데, 날짜 계산에 보면은 양편 넣기 하는 게 있어요. 양편 넣기.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 날과 요 날 다 집어 보는 거고, 또 요 말 또 반대가 있죠. 양편 빼기랍니다. 한편 넣기 또는 한편 빼기라 이랍니다. 그 양편 넣기 하면 며칠이죠? 5일이죠. 그죠? 양 빼기 하면은 3일이고, 한편 빼기는 4일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잖아. 그죠? 은행에 예금하면 예금이자 받죠.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 줄 때는 양편 빼기로 줍니다. 예금하는 날 안 줍니다. 찾는 날도 안 주고.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죠. 돈 빌리면은 빌리는 날도 이자 받고, 갚는 날도 이자 받습니다. 양편 넣기로 받습니다. 예,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 업무와 수신 업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자율도 다르죠. 그죠? 이자율도 다른데 아무튼 요게 양편 넣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 날짜 계산 이제 일수 계산할 때 일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4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2년이 아니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는 2년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임대주택에 5년 살았으면은, 알겠죠? 요 날짜를 안 따지고 임대주택에 5년 살다가 분양받고 바로 팔아도 요거는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 준답니다. 요게 2년 보유의 예외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5년짜리 나옵니다. 그죠? 5년 나왔다. 요거는 5년 거주했으면은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에 5년 살았으면은 요거는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요런 게 이제 우리 뭐 재테크 수단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잖아. 그죠? 임대주택에 살면은 살다가 5년 살다가 보통 분양 많이 해봤잖아. 그죠? 분양 받아서 바로 팔면 됩니다. 바로 팔아도 집비 한 채면은 비과세 줍니다. 1주택이면. 아시죠? 예, 요거 임대주택이다. 알았고. 그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요런 겁니다. 내 집이 있는데 요 내 집 마당으로 도로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용됐잖아. 그죠? 요 수용됐습니다. 수용되고 나서 차가 다닙니다. 그죠? 차가 다니니까 시끄럽죠. 요 집에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더라. 이사 갑니다. 요게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이사 가면은, 5년 내에만 이사 간다면은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그죠? 5년 내 양도, 5년, 요거는 임대주택에는 5년 거주고 5년 내 양도라 그랬습니다. 집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주택, 요 우리가 잔존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잔존주택. 남아있는 집, 무슨 주택? 잔존주택. 알았죠? 다시 시작. 잔존주택. 알겠죠? 자꾸 처음 나오는 말은 이렇게 자꾸 읽어보세요. 그래야 좀 익숙해지죠. 그죠? 잔존주택.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집을 뭐라 한다? 잔존주택. 아셨죠? 다음 두 번째는 1년짜리인데 1년만 살았으면은 1년만 거주했으면은 요거는 1년만 거주했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뭐냐? 요거는 학교, 치학,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초중은 안 됩니다. 치학, 건무상 형편, 요양, 대체주택, 그리고 작년에 여기 새로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이사 가는 경우 애들 이제 뭐 그죠 왕따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또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5개입니다. 치약. 내가 여기 세종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갑니다. 근데 요 집에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2년 보유로. 그리고 근무상 형편도 딱 뭐 말해도 대충 감 잡히죠. 그죠? 세종시에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받았습니다. 발령. 그죠? 요 집을 팝니다. 팔고 이사 갑니다. 그죠? 1년만 살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1년 이상만 살았으면. 알았죠? 요양. 몸이 아파서 떠나갑니다. 그죠?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서울 갑니다. 서울에 종합병원에 이사 갑니다. 이사. 요것도 마찬가지 1년 거주만 했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준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실수요이랍니다. 치약, 근무상 형편, 요양, 요런 게 이제 실수요 목적이고, 요런 게는 뭐냐면, 요런 겁니다. 내가 집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됩니다. 뭐 철거될 거 아닙니까? 철거. 나왔다. 나와야 되잖아. 그죠? 나와서 집을 샀다. 요거 철거되니까 나왔습니다. 그죠? 나와서 집을 샀습니다. 요거 대신에 산 집, 요걸 무슨 주택? 대체주택. 대체주택. 알았죠? 요 집에 내가 살다가 재개발이 이제 완공됨으로써 요 집 팔고 입주하러 들어갑니다. 요게 재개발이 완공됨으로써 요 집을 팔고 들어갈 때 요 집에 몇 년 살아야 된다? 1년 거주하면은 비과세 주겠답니다. 알겠죠? 요 집에 1년만 살았으면은 비과세 준다.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여기 대체주택. 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 아시잖아. 그죠? 학교 폭력으로 이사 가는 경우. 알겠죠? 아, 이런 거구나. 요게 1년 거주만 하면은 2년 보유를 해주는 예외 규정들입니다. 원칙은 우리가 2년 보유해야 되지만은 요런 예외 규정이 있구나. 그죠? 5년, 1년 있고 하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 이거는 6개월을 살았던 한 달을 살았던 뭐 일주일을 살았던 무조건 2년 보유로 간주해 준답니다. 이건 언제냐? 첫째, 이민 가는 경우입니다. 이민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이민 가는 경우, 외국에 이민 가는 경우입니다. 이민 가는 거는 뭐 1년을 살았던 뭐 한 달을 살았던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민은 안 가고 1년 이상 국외에 있잖아요. 그죠?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집 팔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1년 이상. 뭐 학교, 그죠? 뭐 예를 들어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뭐 사업상, 그죠? 근무상 형편으로 외국에 근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집 팔고 나갈 때, 이런 경우는 보유기한에 제한이 없다. 또는 내 집이 전부가 수용돼 버렸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보유기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한이 없다. 알았죠? 만약에 이민 가거나 외국에 나가는 경우인데 집을 못 팔고 나갔으면은 이민 떠나고 나서 2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떠나고 나서 2년 내에 팔면은 요것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답니다. 아셨죠? 2년 내에 팔면 되니까. 요게 우리가 2년 보유의 예외 규정들. 그래서 원칙은 2년 보유입니다. 그죠? 2년 보유인데 예외가 있다. 5년짜리, 1년짜리, 그리고 제한이 없는 경우 3가지. 이해되죠? 5년, 1년 무제한이다. 5년 하면은 임대주택. 그죠? 요거. 잔존주택. 1년은 뭐죠? 시작. 치아, 건무, 요양, 대체, 폭력. 그죠? 무제한, 제한 없는 거. 2주. 1년 이상 장기 체류. 그리고 수요. 요런 경우구나. 아시겠죠? 요거. 자,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29쪽에 아래, 그 아래 동그라미, 뭐 턱내에서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보세요. 임대주택 나오잖아. 임대주택. 제일 밑에 보세요. 몇 년 이상? 5년. 임대주택 5년이구나.
알았죠? 그 나머지 이제 그런 거는 시간 남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2번에 보면은 2번, 예, 그 2번에 보면은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죠? 거기 보면은 잔존주택이 나온다. 그죠? 네 번째 줄을 보세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나오잖아. 그죠? 아, 잔존주택은 5년 내에 양도하면은 요것도 비과세 해주는구나.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해외 이주입니다. 이주. 해외 이주 가는 거 요거 제한 없다. 그죠? 다음 네 번째 1년 이상 국외 거주. 요것도 제한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세대전이 나가는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구나. 이상 요래해서 요런 경우가 이제 제한이 없는 경우다. 그죠? 제한이 없고 그다음 그 오른쪽으로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또 거기에 동그라미 6번 한번 보세요. 6번에 쭉 읽어보다 보면은 끝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주택? 대체주택. 그죠? 대체주택. 이런 주택이구나. 알았죠? 그죠? 예, 이런 경우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거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한번 보세요. 확인학습 문제. 갑은 8억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12억에 팔았습니다. 양도 차익이 얼마고?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자, 요거 보세요.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이때 우리 양도 차익 얼마고? 얼마면 있다는? 4억이죠. 자, 우리 하던 거 다 4억 곱하기 다시 시작. 분해. 다시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 12분의 3이 되니까 4분이니까 답은 얼마? 1억 답이다. 그죠? 이렇게. 1억. 알았죠? 답이 1억이다. 알겠죠? 답은 4번이네. 그죠?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그 부수 토지 2년 보유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법 규정은 요 1주택의 하나의 비과세인데 집이 두 채 있습니다. 두 채. 2주택인데 집이 두 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구나. 그죠? 특례이랍니다. 아셨죠? 집이 두 채인데 2주택 소유자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332쪽에 나와 있는 특례 나오죠. 그죠? 특례. 특별한 경우구나. 요 내용들. 지금 이제 요거 마무리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 부분. 요거 잠깐 다시 보세요. 요거 조심할 거는 원칙은 2년 뭡니까? 보유죠. 요거는 뭐죠? 5년 뭐죠? 거주잖아. 요거는 뭐죠? 거주입니다. 이거는 보유가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거주. 원칙은 2년 보유인데 요거는 5년 살아야 되잖아. 요것도 1년 살아야 되죠. 그 집에. 아시겠죠? 여기 다르다. 그죠? 한 번 정도 봐놓으세요. 앞으로 계속 이거 반복할 거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부분 할게요. 2주택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그죠? 특별한 경우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332쪽에 쭉 여러 개 있네요. 그죠? 요거만 적어도 되겠죠? 자, 이제 특례. 특례 규정이다. 그죠? 그 첫 번째. 일시적 2주택. 여기 바로 뭐냐? 거주이자입니다. 이사 갈 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다 또는 뭐 이사 갈 때다. 거주를 이전할 경우다. 요거. 일시적 2주택. 내가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요 집 팔고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요 집 팔아야 되는데 아직 팔리지는 아니고 안 팔렸는데 서울 집을 이제 아는 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유리에 먼저 사기로 했습니다. 요 집 팔기 전에 요걸 먼저 사버렸습니다. 그죠? 집이 내 앞으로 몇 주택이죠? 2주택 돼 있잖아. 요런 경우다. 요런 경우에 요래가 이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안 팔렸습니다. 그죠? 요걸 먼저 사기로 했다. 요 집을
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3년 내에. 새로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판다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1주택으로. 2주택이 아니고 1주택. 요거 3년 내다. 단서 조항이 요 집을 내가 그죠? 요 집을 사고 나서 요 집을 취득하고 나서 요 집을 살 때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야 됩니다. 아시죠? 요 집 사는 거는 요 집 내가 요거 사는 날로부터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 집 사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요 1년 내에 취득해버리면 요거는 투기거래로 보고 요거는 비과세 2주택으로 안 봐줍니다. 제외돼 버립니다. 요거는 3년 내에 양도. 알았죠? 3년 내다. 예, 요 경우에. 자, 요 경우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죠. 그죠? 여기 3년에서 여기 예외 규정이 있는데 5년 내에 팔아도 비과세 준다. 그죠? 요 경우가 바로 우리 여에 해당됩니다. 세종시. 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자산관리공사. 요게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부산 서면에 여기 와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그 세종시에 보면은 그죠. 서울에 공무원 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리 오게 됐잖아. 그 서울에 집이 있고, 그죠? 세종시에 집을 샀습니다. 그 서울 집을 팔고 이사를 와야 되는데 요거 안 팔렸습니다. 그죠? 그 당장 못 파니까 요거는 5년 내에 팔아도 된답니다. 서울 집을 5년 내에. 요런 경우, 그래 이제 말하면은 세종시 요런 게 말하면은 어떤 정부 그죠 종합청사가 생겼거나 요런 자산관리공사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서울 집을 못 팔았습니다. 그죠? 요거는 몇 년 내에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요런 경우, 요런 경우는 예외. 원칙은 3년인데 요런 경우는 5년 내에 팔도 된다. 요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5년. 세종시하고 요거다. 자산관리공사. 요거구나. 원칙은 3년입니다. 그죠? 3년 내에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하겠다. 그죠? 거주 이자입니다. 이사 갈 때. 알았죠? 이사 갈 때. 요거 하나.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예, 일시적 2주택 나와 있죠. 그죠? 꼭 동그라미 1번에 고딕 글자 봅시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집을 취득한다. 그죠? 그 말 이해되죠? 그죠? 요 집은 요 집 사는 날부터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그죠? 예, 요거는 취득하면은 1년 후에 사야 되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요 집을 사고 나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그죠? 3년 내에 양도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살던 집 있죠? 요 살던 집을 우리는 법에서는 종전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전주택. 이미 살던 집 있잖아. 그죠? 요걸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존주택이다. 또는 일반주택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살던 집이구나. 종전주택이다. 기존주택이다. 일반주택이라는 거는 이미 살던 집. 새로 샀는 집이 아니고 살던 집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내가 여기 세종시에 살다가 내가 무슨 구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웃으로 이사 갑니다. 여기에 살다가 바로 옆 동네로 이사 갑니다. 요것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 뭐 거리가 떨어져야 됩니까? 내가 요 집에 살다가 요 옆집으로 이사 갑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당됩니다. 알겠죠? 꼭 뭐 저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옆집으로 가도 됩니다. 그 요걸 잘 활용해서 재테크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요거 활용 잘 하시면 거주이자입니다. 몇 년이죠? 3년. 아셨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다. 그죠? 예, 요겁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예, 두 번째. 요거 이해됐죠? 그죠? 예,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보면은 예.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바로 여기 요거잖아. 그죠? 요거는 5년입니다. 이 바로 세종시나 자산관리공사를 말합니다. 예, 세종시나 자산관리공사. 여기에 5년, 그 5년 있을 겁니다. 어디 5년 찾았습니까? 고디 글자 보이죠? 그죠? 가운데 5년 이내에 가는, 여기에 공공기관이다. 그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요 경우 요 해당되는구나. 요거. 다음 아래 가면은 상속이 나왔네. 그죠? 두 번째는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았다. 상속주택.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2주택. 그죠? 이런 경우. 내가 살던 집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거 요 집과 요 집이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 이걸 먼저 내가 살던 집 이걸 내가 먼저 팔면은 요 집을 먼저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줍니다. 1주택. 그런데 조심할 게 상속받은 집 이 집을 먼저 양도하면은 요거는 2주택으로 보겠답니다. 2주택. 예. 그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뭐 한다? 과세. 요거는 비과세. 알겠죠? 이 집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주고 이걸 먼저 양도하면 과세하겠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론 1번도 잘 나오고 1번하고 2번. 예. 이거는 왜 이래 됐나 이러면 이게 원래는 2002년도까지는 이게 비과세였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모두 비과세 줬는데 이걸 비과세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다 비과세였죠. 그죠? 요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2003년도부터 요 상속받은 집 요거는 과세한다. 법을 규정 요걸 딱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집은 먼저 과세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집을 팔면은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2주택으로 간주해버리고 요걸 먼저 팔 경우에는 상속받아가 요걸 먼저 팔 때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데 요걸 먼저 팔면은 과세하겠답니다. 요걸 먼저 팔아야 됩니다. 알겠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요 경우 알았죠? 요거 여기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거기 보면은 예. 상속받았습니다. 그죠? 받은 주택. 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되고 뭐 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예. 요거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그죠? 예. 다음 가볼까요? 3번. 예, 335쪽에 3번 보면은 동거봉양 나오죠. 그죠? 동거봉양. 그 동거봉양 주택. 요거는 내가 살던 집 있었고 부모님도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집하고 따로따로 살고 있었죠. 예, 내가 살던 집하고 부모님 따로 살았다가 부모님 이제 연세가 연료해서 내 집하고 요 부모 집을 여러 합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그 내 앞으로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그죠? 요런 경우. 그 내가 살던 집하고 부모 집이 따로 있었는데 주민등록을 합쳤습니다. 예? 동거봉양 연세가 연료해서. 요런 경우 2주택 됐잖아. 그죠? 요 경우에는 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나 관계없습니다. 요 집이나 둘 중에 한 채를 요 둘 중 한 채를 5년 내에만 양도하면은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즉 말해서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1주택. 예. 그 내가 살던 집이나 부모 집이나 어느 거 하나를 5년 내에만 양도하면은 과세 안 한다. 5년 내에. 이때 이제 나이는 몇 살이냐? 60세입니다. 부 60, 모 60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요게 60이면은 둘 다 60이냐? 한 사람만 60 되면 되느냐? N든냐? O하냐 나오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부와 모가 있을 경우에 부는 예를 들어서 뭐 70이고 모는 50이다. 그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한 사람 60이 넘고 30이 안 되잖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기 이제 엔드냐 오하냐 나오잖아. 세법에. 그죠? 나오면은 대부분이 오합니다. 알겠죠? 둘 중 하나. 알았죠? 그래, 푸나 모나 둘 중에 한 사람. 오하다. 둘 중 하나. 이것도 해당된다. 그죠? 한 사람만 되면 됩니다. 예, 둘 중 하나 5년 내에 양도하면 뭐 된다? 1주택. 알았죠? 자, 요게 동거봉양. 예, 그 다음 그 4번에 보면은 4번은 혼인이다. 그죠? 그 똑같습니다. 네 번째 혼인주택. 혼인. 요 내용도 결국은 똑같은 건데, 신랑이 결혼하면서 자기 명의로 집이 하나 있었고, 신부가 시집 오면서 또 자기 명의로 집을 하나 가져왔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럼 1세대 2주택 됐죠. 그죠? 예, 1세대가 2주택입니다. 집이 두 채다. 그죠? 마찬가지 똑같다. 요것도 요거 똑같습니다. 둘 중 한 채를 5년 내에만 팔면 됩니다. 요거는 둘 중 한 채를 5년 내에만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알겠죠? 요거 같다. 3번과 4번 결국은 합가. 그죠? 세대를 합쳤습니다. 그죠? 동거봉양 5년 내 양도, 혼인도 5년 내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주겠답니다. 비과세. 다음에 5번. 지정문화재입니다. 그죠? 5번은 문화재. 그 5번에 보면은 문화재 주택. 요 문화재 주택이라는 거는 이거는 원래 2주택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집이 두 채다. 그죠? 집이 두 채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집이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자. 그런데 이 집이, 요 집이 문화재로 지정됐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존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했답니다. 지정. 그 요 집 못 팔겠죠. 요 집 못 파니까 요 집 1주택 봐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집을 팔면은, 요 집을 양도하면은, 이런 경우는 2주택자지만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간주입니다. 간주.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 요 집을 팔면은 1주택으로 보고 2년 보유했으면은 과세 안 하겠답니다. 비과세. 그죠? 그래서 요 집은 문화재로 지정돼서 못 파니까 요걸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그게 문화주택이고. 다음 이제 6번. 그 6번에 보면은 농어촌 주택이 나오죠. 그죠? 6번째는 농어촌 주택입니다. 시골에 농어촌 주택.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 세종시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저기 농촌이나 어촌에 집을 하나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앞으로 집이 두 채잖아. 그죠? 2주택인데, 요 농어촌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요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요 집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답니다. 2주택이지만은, 그럼 요 농어촌 주택 요건이 뭐냐? 첫째, 하나는 상속을 받았다. 상속주택인 경우. 그죠? 예. 두 번째는 농촌에 살다가 요 농촌에 살다가 농촌을 떠나갑니다. 이사 갔다, 이사 간다. 무슨 주택? 이농주택이랍니다. 이농. 농촌에서 이사 간다. 그죠? 이농주택. 요걸 이농이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농촌에 살려고,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걸 뭐라 하죠? 귀농. 그죠? 귀농주택. 아시죠? 요런 주택.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면 우리가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5년 그 집에 살았으면 됩니다. 5년 거주. 이거는 그 집에 살던 사람 살다가 떠났잖아. 이 사람 우리 이농인이라 이랍니다. 이농인이 그 집에 5년 거주했으면 되고, 5년 거주. 예.
기농주택인데 요게 연고지가 있었는데 요 연고지가 이제 법에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지금은 기농했으니까 기농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죠? 농지가 있어야 되죠. 농지. 그죠? 요 농지가 최소 필요한 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된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 1000제곱미터 하면은 300평, 약 300평입니다. 그러면은 한마지기가 200평이잖아. 그죠? 약 한마지기 반이라면 됩니다. 한마지기 반, 200평짜리 그 소유 최소. 그리고 요 기농주택의 마당 대지는 필요해서는 클 필요 없잖아. 그죠? 66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200평 이하. 이런 규정은 어떤 투기 건설책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기농주택의 마당은 200평 이하 될 경우에 이런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 요 집을 팔았다. 그죠? 요 집을 내가 살던 집을 팔면은 이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즉 비과세 해 주겠답니다. 비과세. 그죠? 예. 요게 우리가 말하는 1세대에 대한 특례 규정인데 기타 그거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뒤로 가볼게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7번 그죠?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 나오죠. 그죠? 예, 그거 7번하고 8번 두 개 더 있네요. 그죠? 그 7번 한번 보세요. 예, 7번 보면은 이번 이겁니다. 그죠? 7번은 지방주택. 우리가 이제 지방주택이라 이랍니다. 법에서 지방주택 하는 거는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모두 지방주택이라 이래 봅니다. 법에서 표현은 요거는 수도권 밖에 있는 것은 모두 지방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주택. 그래서 뭐 대전이나 그죠? 부산이나 대구도 전부 지방이다 그래 봅니다. 수도권 밖은 모두 지방이니까. 예,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지방에 요 지방주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수도권 밖에 그죠? 요 집을 하나 샀다. 요 집을 왜 샀느냐? 실수요 목적으로 샀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이 두 채입니다. 그죠? 집이 두 채잖아. 실수요라는 거는 우리 아까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취약, 건무상 형편, 요양, 요걸 우리가 보도 실수요 목적이라 합니다. 실수요. 내가 여기 세종시에 사는데 그죠? 아들이 서울에 가면 안 되고 부산에 부산대학 입학했습니다. 그죠? 집을 하나 사줬습니다. 취약. 그죠? 또 내가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기 부산에 발령이 났습니다. 집을 하나 샀다. 그죠? 또 요양 때문에 집을 하나 샀답니다. 지방주택. 집이 두 채 됐잖아. 그죠? 요 경우에는 요 집을 요 지방주택을 우리가 취득한 사유가 이런 거잖아. 요게 실수요인데 요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즉 비과세 주겠다. 그죠? 사유가 해소됐습니다. 취약을 했다가 학교에 들어갔다가 졸업을 했거나, 그죠? 해소. 근무를 하다가 또 다른 데 발령을 받았거나, 그죠? 요양하다가 몸이 완쾌됐거나, 그런 게 해소됐잖아.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요게 지방주택.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7번입니다. 7번. 자, 이제 마지막 8번입니다. 그죠? 8번. 그 8번은, 네, 8번은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장기라면 5년 이상입니다. 요 임대주택에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5년 이상을 말합니다.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집이 두 채죠? 2주택.
집이 두 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요 집을 임대 줬습니다. 임대, 장기 임대, 그 임대주택, 그죠? 물론 이제 임대주택 사업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요 집 말고 요 집 있잖아. 요 집을 양도하면은 요 집을 팔았을 때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간주. 알겠죠? 간주해 주는데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 하나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집은 전부 보유는 내가 몇 년 보유해야 되겠죠? 2년 보유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비과세 받잖아. 그죠? 그런데 요 집은 임대주택일 때 요 집은 요 집에 2년 살아야 됩니다. 2년 거주입니다. 여기 하나, 예, 다른 거하고 다르다. 그죠? 다른 거는 전부 2년 보유입니다. 보유인데 요것만 요 8번에 나와 있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우는 요 집에 몇 년 살아야 된다? 2년 거주해야 됩니다. 그게 8번 보세요. 그 8번에 보면은 아래 박스 보세요. 박스. 그 박스의 1번. 그 1번에 보면은 거주기가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 나오잖아. 그죠? 그게 하나 특징입니다. 그 집에 2년 이상 내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2년 보유하면 되잖아. 그죠? 아, 요게 하나 2년 거주해야 되는구나. 요게 실수요 목적이다. 그죠? 예, 다 끝났고 그 아래 9번은 따로 보지 마세요. 9번 이겁니다. 보세요. 9번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부금 할 때 입주권 나옵니다. 그죠? 입주권 나오거들랑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입주권 나오면 1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1주택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입주권도 하나 가지고 있다. 재개발 입주권. 그럼 집이 몇 채죠? 두 채. 2주택이다. 요것도 주택으로 본다. 알겠죠? 입주권도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집이 하나고 집이 두 채잖아. 2주택이다. 요거 말하면 됩니다. 입주권도 1주택 간주한다 하면 말하면 됩니다. 예, 이상.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비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대한 법 규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사 갈 때 3년. 자, 보세요. 요거는 3년 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그죠? 동거복량 요거는 3년 내죠. 그죠? 3년 내. 요거는 5년, 상수에는 요거 그죠? 동거복량 5년 내. 혼인도 5년 내죠. 그죠? 요거 5년 내 양도. 그죠? 요거는 3년 내에 양도합니다. 그렇죠? 3년 내에. 그런데 문화주택인 경우는 앞에 몇 년 칸이 없잖아. 그죠? 요거는 몇 년 칸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2년 보유만 하고 양도하면은 요런 거는 비과세 준다. 그죠? 요런 거 보세요. 앞에 몇 년 칸이 없죠. 요거 거주 이전일 때 3년이고 그리고 동거복량과 혼인주택은 5년인데 나머지는 몇 년 내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죠? 예, 그런 거. 요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요런 거. 이런 이제 1세대 1주택 하면은 거의 안 빠지고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거주 이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 그죠? 뭐 다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한숨을 쉽니까? 이거 뭐 거의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예. 요게 우리 1세대 1주택까지. 예. 이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340쪽에 한번 보세요. 340쪽에 예, 아래 문제 잠깐 한번 보고 예, 잠깐 요거 문제 하나 볼게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1주택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1번 1세대 1주택과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하다가 상가는 주택 아닙니다. 그죠?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죠? 1번은 맞는 말이네요. 그죠?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럼 남편은 대지, 배우자는 건물, 그것도 1세대 1주택. 맞죠? 3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큰 자 아니잖아. 그죠? 각자 1주택이잖아. 각각 1주택. 틀렸네. 3번. 그죠?
4번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이 이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은 영업용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그죠? 별장이나 기숙사나 합숙소는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예, 이건 주택으로 안 본다 그랬잖아. 그죠? 제외, 예, 이상 요래해서 끝났습니다. 그죠? 예. 자.